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미국의 동북부에 아름다운 월든 호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이며 시민의 불복종의 저자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는 세속적인 성공에 깊은 회의를 느껴 문명을 등지고 이 호숫가로 들어와 원시 생활을 합니다. 그는 소박하고 원시적인 살림 생활을 통하여 인습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실험합니다. 손수 통나무를 베고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2년 이상을 이 호숫가의 숲속에 사는 동안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기회를 가졌으며 불후의 명작이 될 월든의 핵심 부분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강승영 선생님이 옮기셨고 1회에서 출판했습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소로우의 월든 호수로 떠나봅니다. 독서. 직업을 선택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한다면 아마 누구나 본질적으로는 연구가나 관찰자가 되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성과 운명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손들을 위해 재산을 모으고 가문이나 국가를 창설하고 명성까지 얻는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진리를 다루면 우리는 불멸의 생명을 얻게 되며 변화나 재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신의 입상에서 처음으로 베일의 한쪽을 덜쳤던 사람은 이집트 아니면 인도의 철학자였을 것이다. 그 떨리는 옷은 지금도 덜쳐진 채로 있으며 그 영광의 장면은 아직도 내 눈에 선하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처럼 대담하게 베일을 덜쳤던 사람은 철학자의 내부에 있던 바로 나 자신이었으며 오늘 그 광경을 다시 그려보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옛 철학자이기 때문이다. 그 옷 위에는 아직도 먼지 하나 내려앉지 않았다. 신의 입상이 덜쳐진 이래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고의 시간으로 성화시키는 또는 성화시킬 수 있는 시간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닌 것이다. 나의 거처는 사색을 하기 위한 곳뿐만 아니라 진지한 독서를 하기 위한 곳으로도 그 어느 대학보다 나았다. 내가 사는 곳은 그 흔한 순회 도서관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었지만 나는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몇 권의 책들의 영향력 속에 과거 어느 때보다 깊이 젖어들게 되었다. 그 책들은 지금은 아마포로 만든 종이에 인쇄되고 있으나 처음에는 나무 껍질에 기록되었던 그런 책들이다. 시인 미르가마르 우딘 마스트는 이렇게 말한다. 가만히 앉아서도 정신 세계를 떠돌아다닐 수 있는 이 점이 책 속에는 있다. 한 잔의 술로 기분 좋게 취하는 기쁨을 심오한 교리라는 술을 마셨을 때 맛볼 수 있다. 나는 여름 내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 그러나 이따금씩 밖에는 책장을 덜추지 못했다. 집을 마저 지어랴, 콩밭에서 김을 매랴 할 일이 끊이지 않아 처음에는 진지하게 독서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책을 읽을 시간이 많으려니 하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일하는 사이사이에 가벼운 여행기를 한두 권 읽었는데 나중에 스스로가 부끄러워 내가 사는 곳이 도대체 어디냐고 자문해 보았다. 학생들이 호메로스나 아이스킬로스를 그리스어로 읽더라도 사치나 무절제에 빠질 염려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책들을 읽는 동안 거기에 나오는 영웅들을 어느 정도 본받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아침 시간을 독서로 보낼 테니 말이다. 영웅들을 그린 이런 책들은 비록 우리의 모국으로 인쇄된 것이지만 타락한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는 마치 사어처럼 잘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용기와 관용과 같은 관념에도 우리의 일상 용법이 허용되는 것보다는 더 큰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의 뜻을 열심히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염가의 대량 출판이 자리를 잡고 그에 따라 많은 번역물이 나왔지만 영웅을 그린 옛 작가들에게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접근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들은 과거나 다름없이 외로워 보이며 그들의 책들이 인쇄된 글자는 여전히 진귀하고 신기하게 보인다. 당신이 젊은 날의 소중한 시간을 바쳐 몇 마디나마 고전 어휘들을 공부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 어휘들은 거리의 천박함을 넘어서서 당신에게 영원한 암시와 자극을 줄 것이다. 농부가 자신이 주워들은 라틴어 몇 마디를 기억하고 되뇌어 보는 것은 결코 쓸데없는 짓이 아닌 것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고전 연구가 더 현대적이고 더 실용적인 학문에게 자리를 내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탐구적인 학생은 그것이 어떤 언어로 쓰였고 얼마나 오래되었고 간에 항상 고전을 연구할 것이다. 고전이란 인류의 가장 고귀한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고전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유일한 신탁이며 그 안에는 가장 현대적인 질문에 대하여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의 신탁이나 도도나에 있는 제우스 신의 신탁도 밝히지 못한 해답들이 들어있다. 고전 연구를 그만두는 것은 자연이 낡았다고 해서 자연 연구를 그만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독서를 잘하는 것, 즉 참다운 책을 참다운 정신으로 읽는 것은 고귀한 운동이며 오늘날의 풍조가 존중하는 어떤 운동보다도 독자에게 힘이 드는 운동이다. 그것은 운동선수들이 받는 것과 같은 훈련과 거의 평생에 걸친 꾸준한 자세로 독서를 하려는 마음가짐을 요한다. 책은 처음 쓰여졌을 때처럼 의도적으로 그리고 신중히 읽혀져야 한다. 책이 쓰여진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말로 한 언어와 글로 쓴 언어, 듣는 언어와 읽는 언어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대개 일시적인 것으로 하나의 소리, 하나의 혀 또는 하나의 방언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는 그것을 동물처럼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어머니로부터 배운다. 후자는 전자가 성숙되고 경험이 쌓여서 이루어진 말이다. 전자가 어머니 말이라면 후자는 아버지 말이며 신중하고 선택된 표현이다. 이 표현은 단순히 귀로 듣기에는 너무 깊은 의미를 가졌으며 이것을 입으로 말하려면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중세에 우연히 그 나라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말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 언어들로 쓰여진 천재적인 작품들을 읽을 자격을 부여받았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들은 그 사람들이 아는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선택된 문학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나 로마의 좀 더 고상한 방언을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이 방언으로 쓰여진 책들은 그들에게는 휴지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그런 책들보다는 당대의 값싼 유행문학을 더 좋아했다. 그러나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자기 나라에서 싹트기 시작한 문학의 목적에 충분한 조잡하긴 하지만 명확한 문어를 갖게 되면서부터 학문이 되살아났으며 학자들은 시대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 고대의 보물들을 식별하게 되었다. 로마와 그리스의 대중들이 들을 수 없던 것을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몇몇 학자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몇몇 학자들이 그것을 읽고 있다. 때때로 터져나오는 웅변가의 열변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글자로 기록된 가장 고귀한 말들은 일시적인 구어보다는 훨씬 높은 차원에 있다. 마치 별들을 그늘이고 있는 창공이 구름보다 훨씬 위에 있듯이 말이다. 별들이 있다면 이 별들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천문학자들은 끊임없이 별들을 관찰하고 설명하지 않는가. 고귀한 글들은 우리가 노상하는 말이나 우리가 내뿜는 숨처럼 무의식적으로 발산된 것들이 아니다. 강연장에서의 능변이라는 것은 서재에서 보면 흔한 미사 여구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다. 연설가는 그때그때의 감흥에 몸을 맡겨 자기 앞에 있는 군중, 즉 자기 연설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작가는 자신의 평온한 생활이 글을 쓰는 동기가 되며 연설가를 감흥시킬 수 있는 그런 사건과 군중을 만나면 오히려 정신이 산란해진다. 그는 인류의 지성과 감성을 향해서 즉 모든 시대에 걸쳐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다.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을 나갈 때 귀중품 보관 상자에
일리아스를 항상 넣어 가지고 다녔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기록된 말은 역사적 유물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것이다. 그것은 다른 어떤 예술 작품보다 더 우리에게 친밀감을 주며 동시에 더 큰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삶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예술 작품이다. 그것은 모든 언어로 옮겨질 수 있으며 단순히 읽혀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인간의 입으로부터 숨결처럼 토해질 수 있다. 즉, 화포나 대리석으로 표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의 입김으로 조각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고대인의 사상적 상징이 현대인의 말이 된다. 2000년간의 여름은 그리스의 대리석들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 문학의 기념비들에도 보다 원숙한 황금의 가을빛만을 더해 주었다. 그리스 문학의 기념비들이 그 차분하고 천상적인 분위기를 모든 땅에 옮겨놓아 시간의 부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했기 때문이다. 책은 이 세계의 귀중한 재산이며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들의 고귀한 유산이다. 어느 오두막집이고 간에 그 집의 선반에는 가장 오래되고 훌륭한 책들이 자연스럽고 떳떳하게 진열되어 있다. 책은 스스로 어떤 대의를 내세우지는 않는다. 그러나 책이 독자들을 개발시키고 정신적인 자양분을 공급하는 한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책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책의 저자들은 어떤 사회에서나 당연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사회의 핵심층을 형성하며 인류에게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은 왕이나 황제를 능가한다. 무식하고 냉소적인 장사꾼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바라고 바라던 여유와 자립을 이루면 그는 부와 유행의 사회의 일원으로 끼게 된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더 높은 그러나 아직은 접근이 불가능한 지성과 천지의 사회 쪽으로 눈길을 돌리지만 자기의 교양 부족을 통감하게 되며 많은 재산으로도 어쩔 수 없는 무력함과 공허함을 느낀다. 그러나 이때 그는 뛰어난 양식을 발휘하여 자기 자식들만큼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뼈저리게 느끼는 지적 교양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한 가문의 창시자가 되는 것이다. 옛 고전을 원어 그대로 읽는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할 수밖에 없으리라. 왜냐하면 어느 고전도 현대어로 번역된 일이 없으니 말이다. 물론 우리 문명 자체가 고전의 번역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조금 다르겠지만 호메로스는 아직 영어로 인쇄된 일이 없으며 그것은 아이스킬로스나 베르길리우스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작품은 아침 자체만큼이나 우아하고 내용이 충실하며 아름답다. 후세의 작가들이 그들 중에는 나름대로의 천재성을 지닌 사람도 있겠지만 고대 작가들의 정교한 아름다움과 만듦새 그리고 문학에 바친 평생 동안의 영웅적 노고를 따라간 적은 서로 있다 해도 아주 드물었다. 고전 작가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들을 잊어버리자는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고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정도의 학문과 천재성을 갖추게 되면 그때 가서 고전을 잊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는 문화적 유산과 고전보다도 훨씬 더 역사가 깊고 더 고전적이지만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나라의 경전들이 쌓이게 될 때 또 바티칸 궁전 같은 곳들이 베다 경전들, 조로아스터교의 경전들, 기독교의 성경과 같은 경전들과 호메로스, 단테, 세익스피어 같은 작가들의 작품으로 함께 어우러져 채워질 때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세기에 각자가 거둔 전리품을 세계의 강장에 차례로 쌓아놓을 때 그 시대는 진실로 풍요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유산의 더미를 딛고서만이 인간은 마침내 하늘에 오를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위대한 시인들의 작품은 아직 인류에게 읽혀진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오직 위대한 시인들만이 읽을 수 있으므로 만약 그 작품들이 읽혀졌다면 그것은 대중들이 별을 읽듯이 다시 말해서 천문학적으로가 아니라 점성술적으로도 읽혀졌을 것이다. 사람들은 장부를 기입하고 장사에서 속지 않기 위해서 셈을 배운 것처럼 하찮은 목적을 위해서 읽기를 배운다. 고귀한 지적 운동으로서의 독서에 대해서
그들은 거의 또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하지만 그것만이 진정한 의미의 독서인 것이다. 자장가를 듣듯이 심심풀이로 하는 독서는 우리의 지적 기능들을 잠재우는 독서이며 따라서 참다운 독서라고 할 수 없다. 발돋움하고 서듯이 하는 독서, 우리가 가장 또렷또렷하게 깨어있는 시간들을 바치는 독서만이 참다운 독서인 것이다. 우리가 이왕 글자를 배운 이상 최고의 문학 작품들을 읽어야 할 것이며 평생 동안을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처럼 교실 맨 앞줄에 앉아서 언제까지나 ABC와 같은 단음줄로 된 단어만을 되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 아는 것만으로 또는 남이 읽어주는 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여 한 권의 좋은 책, 즉 성경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몸을 맡겨버린다. 그리고 남은 평생을 무기력하게 살면서 이른바 가벼운 읽을거리로 지적 능력을 소모시켜 버린다. 우리 마을의 순회 도서관에는 리틀 리딩이라는 제목이 붙은 몇 권으로 된 책이 있는데 나는 처음에 그것이 내가 가보지 못한 어떤 마을의 이름인 줄로만 알았다. 세상에는 가마우지나 타조처럼 고기와 야채를 실컷 먹은 다음에도 이런 잡동사니 책들을 얼마든지 소화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버리는 게 아까운 것이다. 이런 종류의 여물을 만들어내는 기계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이런 여물을 읽어치우는 기계들이다. 그들은 제블론과 세프로니아에 관한 6,000번째 이야기를 읽으며 이 젊은 두 연인이 그 누구보다도 진한 사랑을 했다느니 이들의 참사랑이 순탄한 길을 걷지 못했다느니 아무튼 그 사랑이 어떻게 앞으로 가다가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또 갔던가 하면서 넋을 잃고 있다. 그 밖에도 어떤 운 나쁜 친구가 어떻게 교회의 첩답에 올라가게 됐는가. 이 녀석은 애초부터 종로까지 올라가질 말았어야 했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주인공을 쓸데없이 높은 곳으로 올려놓은 다음 신이 난 소설가는 온 세상 사람들더러 모이라고 해놓고는 큰일 날 뻔했지. 그 사람 참 아슬아슬하게 내려왔어 하는 식의 감탄을 자아내는 그 다음 이야기를 들으라고 한다. 내 생각으로는 옛날의 영웅들을 하늘의 별자리 사이에 두었던 것처럼 소설 왕국의 이들 오르기 좋아하는 주인공을 인간 풍향계로 만들어 녹이 슬 때까지 그 높은 곳에서 뱅글뱅글 돌게 하며 다시는 지상으로 내려와 쓸데없는 장난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음에 그 소설가가 종을 칠 때는 나는 공회당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리더라도 꼼짝하지 않을 생각이다. 티틀톨탄을 써서 유명해진 작가의 새로운 작품, 중세의 로맨스 티토 합의 모험을 매월 분할 출간할 예정임. 선풍적인 인기, 혼잡하오니 한꺼번에 오지 마시기 바람. 사람들은 눈을 접시처럼 뜨고 원시적으로 긴장된 호기심을 가지고 이 소설들을 읽어나가는데 위장의 모래주머니는 조금도 피곤한 기색 없이 어떤 책이든지 잘도 소화시킨다. 마치 4살짜리 꼬마가 금박 표지를 한 2센트짜리 신데렐라 이야기를 열심히 읽어나가듯이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가 보기엔 발음이나 액센트나 강조에 조금도 발전이 없고 이야기로부터 어떤 교훈을 꺼집어내든가 아니면 집어넣던가 하는 기술도 전혀 늘지 않는다. 이런 독서 취향은 결과적으로 시력의 감퇴, 혈액순환의 장애, 그리고 지적 능력의 전반적인 위축 내지는 퇴보만을 가져온다. 그런데도 이런 종류의 생강빵은 진짜 밀이나 옥수수로 만든 빵을 제치고 어느 집의 부엌에서나 매일 열심히 구워지고 있으며 시장성도 더 확실한 것이다. 독서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양서를 읽지 않는다. 우리 콩코드의 문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 마을에서 극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하면 우리가 모두 읽고 쓸 수 있는 말로 된 영문학에서조차 가장 훌륭한 작품들이나 그 버금가는 작품들을 흥미를 가지고 읽어보려는 사람들이 없다. 이 고장에서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대학물을 먹고 이른바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영문학의 고전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리고 인류의 기록된 예지인 옛 고전이나 경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들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은 어디에서 간에 미약하기 짝이 없다. 내가 아는 한 중년 나무꾼은 프랑스어 신문을 받아보고 있다. 그러나 뉴스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의 말에 의하면 그런 것은 초월했다고 한다. 자신이 캐나다 태생이므로 프랑스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내가 그에게 이 세상에서 특별히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고 물으니 그는 프랑스어 이외에도 영어를 계속 공부하여 어휘력을 기르고 싶다고 대답했다. 이것이 바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거나 하기를 원하는 지적 활동의 평균 수준이며 그들은 그 목적을 위하여 영어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다. 영어로 쓰여진 가장 훌륭한 책 중의 한 권을 막 읽고 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그 책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몇이나 찾아낼 수 있을까? 또는 그것이 훌륭한 책이라는 칭찬을 무식한 사람들까지 귀가 아프게 들어온 그리스나 라틴어 고전을 그가 방금 원어로 읽었다고 하면 어떨까? 아마 그는 같이 이야기할 만한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여 끝내는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이 나라의 대학 교수들 중에서 그리스어의 어려움을 극복했다 하더라도 그리스 시인의 기지와 시의 난해성을 아울러 극복하고 게다가 힘든 책을 혼자서 영웅적으로 읽어나가고 있는 학생을 도와줄 자상함까지 갖춘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인류의 성서라고 할 수 있는 성스러운 경전들에 관해 말해보자. 이 마을의 누가 그 책들의 제목만이라도 될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 민족 말고도 경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든지 1달러짜리 언화를 줍기 위해서는 가던 길을 꽤 멀리 돌아갈 것이다. 여기 고대의 가장 현명했던 사람들이 말씀했고 또 그 후 모던 시대의 현명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우리에게 보정한 황금 같은 말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기껏 아동 독본이나 초급 독본 정도의 교과서를 배우며 학교를 떠난 다음에는 청소년들이나 초보자들을 위한 책인 리틀 리딩과 그 밖의 이야기 책들을 보는 것으로 그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독서나 대화나 사고의 수준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피그미족이나 난쟁이 부족들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우리 콩코드 땅이 배출한 인물보다도 더 현명한 사람들과 사귀기를 갈망한다. 비록 그들의 이름이 이곳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말이다. 내가 플라톤의 이름을 듣고도 끝내 그의 저서를 읽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플라톤이 바로 우리 마을 사람인데도 내가 그를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며 그가 바로 옆집 사람인데도 그의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그 말의 예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플라톤의 되화편은 그의 영원 불멸한 지혜를 담은 책이며 바로 옆 선반에 놓여 있는데도 나는 그 책을 거의 들추지 않는다. 우리는 버릇이 없고 무식하며 천박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책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의 무식과 어린애들과 지능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책만 읽는 사람들의 무식 사이에 그리 큰 차이를 두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고대의 위인들만큼 훌륭해져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이 얼마나 훌륭했던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소인종이며 지적인 비상에서 일간 신문의 칼럼 이상은 날지 못하고 있다. 모든 책이 다 독자들만큼 따분한 것은 아니다. 어떤 책에는 어쩌면 우리의 현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들이 들어있을 가능성도 크다. 만약 우리가 이 말들을 정말로 듣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아침이나 봄보다 우리의 삶에 더 큰 활력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사물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줄지 모른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권의 책을 읽고 자기 인생의 새로운 기원을 마련했던가. 우리의 기적들을 설명해주고 새로운 기적들을 계시해줄 책이 어쩌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할 가능성은 크다. 지금 내가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어느 책에 표현되어 있을지 모른다. 우리를 당혹하게 하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며 우리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들이 일찍이 모든 현명한 사람에게도 제기되었다. 한 문제도 빠짐없이 말이다. 그리고 이들 현인들은 저마다 이 질문들에 대해 해답을 제시했다. 자기 능력에 따라
또 자기 고유의 언어와 생활 방식으로.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배우면 그와 동시에 너그러움도 아울러 배우게 될 것이다. 콩코드 교회에 있는 어느 농장에서 고용인 생활을 하고 있는 한 고독한 농부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 농부는 다시 태어남을 얻고 특이한 종교적 체험을 한 사람인데 그는 자기 신앙에 따라 엄숙한 침묵과 배타적인 고독의 생활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조로아스트는 똑같은 길을 걸었고 똑같은 체험을 했으나 현명한 사람이었으므로 그 경험이 보편적인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그에 따라 자기의 이웃들을 대하였으며 하나의 종교를 창시하여 사람들 사이에 확립시키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농부는 겸손한 자세로 조로아스터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너그러운 감화의 힘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 교회 하는 식의 배타적 자세는 버리는 것이 어떠할까? 우리는 우리가 19세기에 속해 있으며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음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 마을이 스스로의 문화 향상을 위해서는 얼마나 하는 일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라.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들로부터 아첨을 받고 싶은 생각도 없다. 그래 보았자 피차 아무런 발전이 없을 테니까 말이다. 느림보 소가 채찍질 당하듯이 우리는 채찍을 맞고서라도 앞으로 달려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비교적 훌륭한 초등학교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겨울철에만 열리는 데다가 자금 사정으로 반점 기아 상태에 놓인 문화회관과 주 정부의 권장으로 최근에 생긴 보잘것없는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성인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정신을 위한 자양분은 등한시하지만 육체를 위한 자양분이나 육체적인 질병에는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이제 우리 마을에 성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서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려는 시점에서 교육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할 때가 왔다. 마을 하나하나가 대학이 되며 나이 많은 주민들은 그 대학의 특별 연구원이 되어 남은 평생 여유를 가지고서 그들이 그처럼 유복하다고 하니 교양으로서의 학문을 추구할 때가 온 것이다. 세계가 언제까지 파리 대학 하나, 옥스퍼드 대학 하나로 한정되어야 한단 말인가. 이 마을의 학생들을 기숙시켜 콩코드의 하늘 밑에서 교양 교육을 받게 할 수는 없을까? 아벨라르 같은 뛰어난 학자를 모셔 강의를 들을 수는 없을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축을 돌본다. 가게를 지킨다는 핑계로 너무 오랫동안 학교로부터 멀어지고 공부를 등한시해왔다. 이 나라에서는 각 마을이 어느 면에서는 유럽의 귀족이 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마을은 예술의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 마을은 그렇게 할 만한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단지 그렇게 할 만한 아량과 세련됨이 결여되어 있을 뿐이다. 농부들이나 상인들이 좋다고 하는 일에는 많은 돈을 쓰지만 좀 더 지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일에 돈을 쓰자고 제안하면 꿈같은 얘기 말라고 일축해버린다. 우리 업은 번역의 덕분인지 정치의 덕분인지 17,000달러의 돈을 공회당을 짓는 데 사용했다. 그러나 이 공회당이라고 하는 껍데기 안에 넣을 참다운 알맹이, 즉 살아있는 지혜를 초빙하는 데에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그만한 돈을 쓰지 않을 것이다. 겨울 동안에만 열리는 문화회관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걷는 125달러의 기부금은 같은 금액의 어떤 기부금보다도 훌륭하게 쓰이고 있다. 왜 우리는 19세기에 살고 있으면서 19세기가 제공하는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가? 왜 우리의 생활이 어떤 점에서건 간에 지방적이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왕 신문을 구독할 바엔 가십 기사나 실는 보스턴의 신문들을 제쳐버리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신문들을 바로 받아보지 않는가? 이곳 뉴잉글랜드의 신문들, 특히 유아용 죽 같은 중립적 가정신문들을 빨아먹는다든지 올리브 가지 같은 신문을 뜯어먹는다든지 하는 일은 제발 그만두자. 모든 학회의 보고서가 우리에게 도착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자. 왜 우리가 읽을 책의 선정을 하프 출판사나 레딩 서점에 맡겨야 하는가? 세련된 취미를 가진 귀족이 자신의 교양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온갖 것들,
즉 천재, 학문, 기지, 책, 그림, 조각, 음악, 과학 실험 도구 등등을 자기 주변에 모으듯이 우리 마을도 그렇게 해보자. 그리하여 우리들의 청교도 조상들이 황량한 바위 땅에서 겨울을 날 때 그랬다고 해서 우리마저도 선생 한 사람, 목사 한 사람, 교회지기 한 사람, 교구 도서실 하나와 의원 세 사람으로 만족하지는 말자.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여러 제도의 정신에도 부합된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모로 유럽의 귀족들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으므로 우리의 재력도 그들보다 나을 것이 틀림없다. 우리 뉴 잉글랜드는 여러 마을이 체제비를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세계의 모든 현인들을 불러들여 우리를 가르치게 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성을 완전히 탈피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성인들을 위한 학교인 것이다. 귀족들 대신에 보통 사람들로 구성된 고귀한 마을을 건설하자. 필요하다면 강에 다리 하나를 더 놓고 그래서 조금 돌아서 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 비용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다 어두운 무지의 10년 위에 구름다리 하나라도 놓도록 하자.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